금일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안구의 대표적인 도시 평촌 1기 신도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양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장 덕현지구, 호원지구, 융창지구, 그리고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구역, 그리고 인곡지구, 그리고 소곡지구, 냉천지구 등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있고요. 자, 금일 살펴보는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창지구를 다녀와 봤습니다. 이 관악산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화창지구고, 지금 화창지구에는 초등학교가 붙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화창초등학교, 자, 입구하고 이제 건물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요 화창지구 운동장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운동장, 요 운동장이 보이시는데, 이 운동장 아래쪽으로 이제 화창지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창지구, 그래서 이제 운동장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영주차장 위쪽은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화창지구에서 좀 올라오게 되면 이 석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되게 되면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석수 도서관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품화로서의 인기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 유해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학교도 이제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중학교는 이렇게 지금 공원 같은 길을 지나서 직진을 하게 되면 안양중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중학교는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쪽 충흥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창지구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숲들이 잘 우거져 있고, 자, 공원들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이 석수도서관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화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숲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맑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도 3분의 2가 맞춰져야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쪽 화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현재 359세대고 조합원이 22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계획 세대는 483세대고 분양은 443세대가 공급이 되고 임대주택은 4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이제 GS건설에서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총 5개 동 최고 26층. 그래서 지금 주차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635대가 지금 앞으로 이제 건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2006년 8월 7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2006년 8월 달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 11월 25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의율 같은 경우에 중요하죠. 그래서 78%가 넘는 동의율이 나왔고, 2017년도 12월 달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를 한번 받았고,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 29일 날 사업시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올 12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이 조합원 물건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기준일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가를 받았느냐, 예, 못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화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사업시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지금 앞으로 조합원 물건을 거래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근데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을 때에는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예,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년 거주, 그러니까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한 소유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그 소유자가 또 매도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물건이 나오는 숫자가 달라질 텐데, 일단은 그 규제로 인해서 물건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인 사업에,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져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과소토지, 그리고 이제 그 도로 접도율이라든가, 또는 이제 호수 밀도, 지금 보시면은 주택과 주택 사이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건축물로도 3분의 2가 맞춰져야만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창지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다세대 빌라보다는 이렇게 단층 형태 또는 2층의 그 단독주택들이 많이 그 좀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화창초등학교 방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우측에는 이제 오래된 이런 빌라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좌측에는 지금 좀 저층의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도로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빌라 전경을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이 주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모습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일 영상을 담아온 화창지구는 이 화창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봤던 이제 시립도서관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중학교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같은 길을 이용해서 걸어가게 되면 중학교가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이 충문터널을 지나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좌측편에는 KTX역 단지가 있고요. 또 이제 우측으로 보게 되면 이 관악역 1호선이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라인이 이제 월곡판교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월곡판교선이 이제 착공 예정 소식이 있는데, 일단 이 월곡판교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이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화창지구에서 이 월판선을 이제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도보로 약 5분에서 한 7분 정도면 예,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예, 녹지로 그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심 속의 숲세권, 그리고 또 이제 교통편 개선, 정주 여건 개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에 이 월판선 호재로 인해서 이 주변 아파트 단지들 가치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좌측에는 그 광명역 KTX역 단지, 그래서 이제 마트라든가 또는 영화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학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예, 굉장히 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 재개발 구역 전경을 한번 담아 봤고요. 그랬을 때 일단 무주택자분들이 조합원 물건을 그 취득해서 내 집 마련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화창지구는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 마지막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2020년 12월, 그래서 올 연말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이주가 되고 이제 철거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 요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주도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철거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자, 그랬을
그랬을 때 이제 무주택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가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해당 지역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좀 가성비 있고 정주여건 개선이 되는 이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GS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KTX역 단지에서도 이제 GS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쪽은 광명시고요. 이쪽은 이제 안양시 만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양시는 투기가지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건을 거래하고자 할 수 있는 물건은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들, 자, 이런 물건들만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일단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이 규제의 영향으로 일단은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느냐. 자, 그런 선택의 기로에도 또 놓이게 되고요. 또 이제 법률적인 그 부분에서도 일단 관리처분을 내가 받게 되면 5년 재당첨 제한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 및 동일 세대원 포함이기 때문에 자, 5년 이내에 내가 같이 함께 이 거주하던 가족 중에서 만약에 관리처분인가를 투기가지구에서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따져보시고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재개발 현장이라든가 또는 가성비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이 영상을 찍으러 가는 그 부분이 지워져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임장을 직접 한번 가서 주변 지역 환경을 둘러보는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